네. 자,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이 슬램덩크 이야기로 또 꽃을 또 피워봤는데요. 네, 네. 아마 이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보셨어요? 아, 슬램덩크요? 네. 네, 저희 둘째 아이하고 같이 봤습니다. 네. 그 어렸을 예전에 때도. 만화도 보셨고. 근데 저는 예전에 만화도 봤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비디오점에서 이렇게 비디오도 빌려줬잖아요. 슬램덩크 비디오도 나왔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애니메이션 비디오가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꼬박꼬박 기다려서 이제 그러니까 만화책을 그냥 비디오로 만든. 네, 그렇죠. 만화책도 보고, 그때 당시에 비디오 데이터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새 신작 나올 때 이제 기다려서 네네. 비디오 빌려갖고 이제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시티헌터 이런 게 재밌었는데. 저는 이제 만화책이에요, 그것도? 네, 만화책 이제 전 사실 만화를 많이 못 봤는데 네네. 몇 개 본 게 이제 뭐 북두신권, 북두의 권이라고 하는 그거랑 이제 북두의 권은 좀 약간 좀 잔인하고 네. 요 슬램덩크는 뭐 그냥 볼만했고 그다음에 드래곤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티헌터 있었거든요. 아, 시티헌터가 명작이죠. 그거 어떤 줄거리인데요? 그러니까 도시의 사냥꾼인데 그러니까 약간 저 탐정물이에요. 탐정물인데 아. 거기에 약간 좀 이 로맨스 같이 좀 그런 거 들어가죠. 좋아하시는구나. 예, 거기 아니에요. 로맨스가 아니고 에로물입니다. 네. 그게 왜 또 에로예요? 약간 좀 사랑 얘기가 좀 나왔죠. 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보셨군요. 19금입니다, 시티헌터는. 19금이었나요? 거의- 국민들 중고등학교 때 예. 아, 봤다고요? 19금이었나요? 네. 아, 그것도 제가 좀 월반을 좀 하는 바람에. 별걸 다 얼굴. 예, 그거 좀 그거 월반 좀.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거는 저 시중에 많이 그래요? 저 얼굴 점점 유통이 빨개지시는데? 됐었던 걸로. 네, 국내에서 그게 볼 수 있는 걸로 19금인데요? 나왔었고요. 네. 중고등학생이? 볼 수 있죠, 뭐 중고등학생. 자, 어른이 샀어요. 네. 중고생에게 줬어요. 네네. 아, 볼 왜 수 줘요?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 제한은 지켜서 월반은 그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화책 얘기하다 보면 진짜 밤샐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만화책 별로 안 봐가지고 공감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저도 슬램덩크는 재밌게 봤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경기를 다 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결국에는 이긴다 이런 스토리 항상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스포일러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아, 뭐 많이 지기도 하죠. 그랬군요. 네, 저는 지다가 다 이제. 이기는 줄 알고 다시 한번 그쵸, 몰랐으니까 맞습니다. 네. 죄송하다라는 말씀 처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평가전 할 때 또 져가지고 네. 강백호 선수가 이제 막 바닥에 이렇게 머리를 찌면서 네. 막 울고 막 그랬던 아, 뭐 그래요? 경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냥 슬램덩크니까 네. 다 천하무적으로 이기는 줄 알고 네. 결국에는 뭔가 위기는 있었지만 아. 뭐 한 4쿼터 후반에 뭔가 잘하고 뭐 이런 게 아. 있는 줄 알고 영화는 보셨어요? 네 봤다니까요. 아, 영화 보셨어요? 남자친구가 또 농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다음 생에 흑인으로 태어나겠다고 아주 흑인. NBA 선수 하겠다고. 백인 됐는데 왜? 흑인이 또 이 점프력과 아. 예, 또 이런 게 다르다고 합니다. 신체적 특성. 뭐 피지컬이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죠. 네, 네. 우리는 스포츠 TV 아니고요. 경제 전문 네. 방송입니다. 키 크게 태어나시면 되죠. 뭐 꼭 한국 사람이라도. 키 커요. 정프로님이랑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농구하실 점프력이. 거면 뭐죠? 야오밍 같은 경우, 아, 2m 정도 돼야지. 예, 뭐 굳이 연구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골대 바로바로 넣으니까 야오밍이나 뭐 네. 그렇게 감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돈 벌어야죠. 증시 셔터맨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국 증시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 시사 소식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번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25bp로 조금 늦추고요. 추가 인상 계획이 발표가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도 긴축 속도가 좀 둔화되고 동결기를 가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감이 강화됐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7.6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436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매수, 기관은 선물 매수 출발했고요. 시장을 사실은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또 다른 재료가 부재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초가 부분에서는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과 운수 장비, 전기 가스업 등이 강세인 가운데 운수 창고나 섬유복, 화학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표를 가져왔는데 좀 띄워주시면 1월 이후 누적의 외국인 매수는 5조와 넘습니다. 5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4조 5천억이 액티브 자금 그리고 5천억 정도가 패시브 자금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5조 가운데 반도체를 3조 그다음에 쪽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쪽의 흐름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검게 보이는 선이 신흥국
선진국 쪽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옅게 보이는 이 선이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결국 미국이나 선진국 쪽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고요. 신흥국 쪽으로 대거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국내에 관련된 수급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올해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5조 원 이상 매수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쭉 들어오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살짝 이렇게 오른쪽 끝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살짝 고개를 들면서 기관도 팔지 않고 약간 따라오면서 약간 들어오는 또 보이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쌍끌이 매수가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펀드가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사고 팔면서 하고 있지만, 아무튼 대규모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는 이제 2조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년 4분기 이후의 누적은 삼성전자가 3조 5천억 정도이고요. 작년에는 삼성전자를 8조 7천억을 팔았고, 작년 3분기 정도까지는 10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22년까지의 합은 삼성전자가 약 26조 7천억을 순매도했고요. 2020년까지 합치면은 약 31조 원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거기에 비하면 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 매물이 단기로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외국인들의 매수 정점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낮아서 이게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느냐, 뭐 이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역시 지금 시장의 주도는 소위 말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금융, 화학, 철강, 운수 장비 등을 금일 매수를 했고, 운수 창고, 의약품, 통신 등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운수 장비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의료 정밀 기기, IT 부품 정도 매수가 이루어졌고, 기계, 소프트웨어 업종은 매도 증가했습니다. 5장 들면서 기관 외국인 양시장 쌍끌이 매수 전환됐고요. 선물도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이 이제 오전에는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죠. 주가지수 선물도 장중 고점을 오후에 돌파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등의 2차 전지 관련된 합상 시총이 약 25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의 약 15% 수준인데, 이 4개 종목이 평균 상승률로 봐도 오늘 지수가 1% 넘게 커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200일선 돌파가 됐고요. 금일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8,100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EPS를 발표 후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5%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금일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코스피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 자금이 동반 유입되면서 코스피 강세가 주도됐고, 1월 달 들어서 코스피 급등세 반전개로 어느덧 200일선은 이평선은 상회했고요. 2021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을 능가하는 어떤 코스피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큰 저항선인 60월 선에 도착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저항선으로 약간 조정이라든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기술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전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1230원 수준에서 제한적인 등락이 반복됐고요. 말씀드렸던 업종별로는 2차 전지주 강세 속에 비금속 광물이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7%에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전기전자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실적 기대감에 운수장비 강세를 기록했고요. 섬유후보 가격 부진했고, 또한 이제 CMO라든지 바이오시밀러 테마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의약품도 약세였습니다. 운수, 창고, 보험도 부진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상세 보이면서 업종별로는 IT 부품, 통신 방송 서비스, IT 하드웨어 등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60월 선임 이제 5년 평균인 거죠? 그렇죠. 5년 평균치가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까, 이게? 뭐 대부분 좀 이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았던 평균선이기 60개월, 때문에. 그러니까 5년 평균선을 맞고 다시 떨어진 경우가 네, 뭐 많아요. 그런 경우가 좀 저항선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뭐 그건 항상 이제 과거의 수치이기 때문에 뭐 네. 수급에 따라서 그건 언제든지, 오늘도 제가 200일 이평선 오늘 돌파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또 사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돌파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조금은 저희가 약간 경계해야 될 지수는 맞는 거죠. 네, 5년 요거는 이제 위로도 저항이고 밑으로도 혹시 이거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뭐 원래? 그렇죠. 뭐 그렇지, 뭐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항상 그 선은 저항 지지 다 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떨어지면 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밑에 있으니까 이제 그 네네. 위를 못 뚫고 가는 거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질 때쯤엔 또 그 선을 지지해서 그 위로에서 위에서 이제 주로 좀 논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항상 이 지지와 저항선은 양면의 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차트에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하지 생각. 마세요. 해볼까요? 지금 펀더멘탈로도 안 되는데 아, 차트로 가시면 저는 펀더멘탈 감당 안 되니까 차트로 가면 어떨까요? 감당 안 될 것 감당 같아요. 안 될까요? 네. 네. 한 가지만 좀 제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첫 번째 이슈로 5G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뭐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인 KDDI와 5G 단독 모드 상용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여러 독립 가상 네트워크로 분할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술적으로 진일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2000년대에는 KDDI 연구소에서 이번에는 도쿄 시내에서 기술 검증에 성공했고요. 해당 기술 상용화 기대감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글로벌 통신 장비 분야 선두권 업체를 추격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G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사업 확대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 두 자릿 숫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달성을 상당히 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행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테크나비오에 따르면은 글로벌 5G 장비 시장은 재작년부터 연평균 70% 가까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2025년도에는 242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 한 2년간 정도는 시장 기대치보다 좀 덜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캐펙스도 좀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더 적극적인 캐펙스 투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2022년 28GHz 주파수 회수 이후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발표가 1월 내에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조금은 또 이렇게 주목을 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정책 제공을 통해서 28GHz 5G 주파수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지난번에는 그 KT하고 LGU 플러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해당 주파수를 회수당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안 했다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또 성공을 할 것인가 부분은 약간 논란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HFR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에 따르면은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2023년 올해 실적 전망도 낙관적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마 미국의 AT&T와 그다음에 버라이즌이 C밴드 사용폭을 크게 늘릴 것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고 작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은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리포팅을 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하나증권의 자료를 좀 발췌해 왔는데요. 버라이즌과 AT&T 캐펙스 가이던스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실선이 그 이제 캐펙스를 기본적으로 100% 했던 그런 상황인 거고요. 실제 캐펙스 집행 비교를 보면 약간의 그 초록색이 버라이즌, 그다음 회색이 AT&T 쪽인데 확실히 지금 18년, 19년도 좀 이제 특히 AT&T가 굉장히 못 미치고 있고요. 2000년도에는 엄청나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그나마 조금은 이제 캐펙스 가이던스 대비 좀 맞춰주고 있는데 20년하고 19년에 많이 못 미쳤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21년도 접어드니까 이제 버라이즌은 어느 정도 캐펙스 가이던스를 맞추고 있고 AT&T는 그래도 아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한 2, 3년 정도에 상당히 좀 가이던스 대비 상당히 캐펙스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좀 캐펙스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보면 AT&T 쪽이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네요. 그죠? 분발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너무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전기차?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아. 지금 프리마켓이 미국에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주가가 7%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뭐 아침에는 알아주시죠. 한 5% 정도 올랐었는데요. 네. 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은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이거밖에 이야기할 게 거의 그쵸. 없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 이슈는 뭐 테슬라가 4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했다 발표하면서 사실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좋게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공장 가동 중단과 공급망 문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 1월 현재까지 받은 주문이 생산량의 2배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2023년 테슬라가 200만 대 생산 가능한데요. 보수적으로 180만 대 정도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요가 아주
뭐 견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관건은 GPM, 그러니까 마진율에 대해서 타격이 본격화될 올해 1, 2분기 정도에 정말 마진율이 방어가 될 것인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테슬라 관련된 컨센서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와 있는 정리된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매출은 뭐 비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스를 한 것이 이제 그로스 마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에비타 이쪽이 좀 약간 미스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볼륨, 수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테슬라 관련된 평균적으로 이제 뭘 그럴까요? 볼륨 그로스입니다. 볼륨 그로스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볼륨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 성장 볼륨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관련된 부분은 4분기 자동차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매출은 성장했지만 총 마진이 지난 5개 분기 중에 가장 낮은 25.9% 기록했는데요. 네. 가장 낮은 마진이 25.9%니까 네. 마진율이 얼마나 높은 어마어마한 겁니까? 거죠, 예. 이것도.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32억 8천만 달러. 수익성 하락 원인은 결국은 공격적인 차량 가격 할인 때문에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이유는 다음 표를 보시면 좀 설명이 됩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왼쪽 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테슬라 미국 모델 Y 재고 추정인데요. 연말에 재고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근데 다 팔았네요. 네, 가격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재고가 떨어지고 있으면서 다 팔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주요 자동차 업체 영업이익률 비교인데요.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 누적인데 테슬라가 뭐 마진율이 엄청나게 독보적이죠. 뭐 도요타도 높긴 하지만 뭐 폭스바겐도 높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두세 배 정도의 테슬라 마진율이 나오고 있고, 니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마이너스권을 완전히 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지막 아래쪽 보시면은 테슬라의 미국 그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용자 추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방점이 있는 거죠. 테슬라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를 시장에 많이 깔아놓고 나중에 FSD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결국은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단계로 도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조금 싸게 팔더라도 엄청나게 깔겠다, 이 전략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마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로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 업계하고는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단순히 지금 뭐 수요가 없어서 빠진다 이것보다는 가격 인하의 전략이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다는 방점을 좀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마 수요 관련된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가격 전략을 통해서 MS 부분을 좀 더 늘리면서 많이 깔고 그냥 다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로 좀 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토증권도 오늘 이제 2차 전지 셀 소재 관련주 급등 요인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국무차관의 발언인데,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IRA 법안에 대해서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70%를 한국이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라고 언급한 점이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두 번째는 소재 관련 뉴스인데, 포스코 케미칼의 하이니켈 양극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 수출을 승인받았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서 해외 신규 공장과 그다음에 고객사 확보 측면에서 마지막 규제 리스크까지 해소가 완료가 됐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을 보였고요. 에코프로 BM의 4분기 잠정 매출액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LMF는 테슬라의 생산량 가이던스 제시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연초 자사의 전기차 판매 강세 발언에 LMF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네. 예를 들어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아주 많은 그 하이니켈의 기술 수출을 허락받았으면 네. 포스코 케미칼로서는 괜찮은 일인 것 같긴 한데, 네. 전체 우리 배터리 이쪽으로 다 좀 확장해서 보면 네. 그럼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그 하이니켈 기술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갈 거를 생각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오른 걸 테니까 네. 간다 치면 결국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3사의 어떤 뭐 해자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혹시 오는 거 아닌가? 뭐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향후 미래에.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LFP를 동반한 이제 약간
저가형 모델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것 때문에 MS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쪽에서 또 이제 효율성을 많이 늘리는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겠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쪽에 중심이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이제 저가형 모델로 또 이제 중국을 대비하고 있는 어떤 모델도 또 개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내 셀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문제는 이제 LLF도 그렇고 이제 국내에서 기술 유출 때문에 해외 쪽의 진출을 되게 막았던 사례가 있어서 되게 좀 답답했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좀 풀어줬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해외 쪽에 나가서 활발하게 매출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규제가 풀린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인 거고요. 물론 이제 뭐 기술 관련해서 유출이 정말 되면서 뭐 해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오늘 누구도 이제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장 내일 뭐 다음 달 이슈는 아닌 걸로 네, 보이고요. 네, 네. 또 이제 중국과 뭐 한국의 약간의 어떤 그런 소재 셀의 어떤 포지션이 살짝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국 업체가 또 미국 쪽으로 가서 뭐 CATL이나 이쪽에서 미국 쪽에서 현지에서 뭐 제조하는 공장을 만들거나 이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걱정할 건 아니지만 네. 향후에 좀 가능성은 열려 있는 부분도 뭐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투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제 뭐 지금 그것만 갖고 올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추가적인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나옵니다. 해외 쪽의 뉴스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외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GM이 원통형 배터리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해외 쪽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GM이 미국 사공장 원통형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고요. 테슬라가 전일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4680 타입의 100기가와트 원통형 배터리 공장 시설 발표한 데 이어서 주요 GM을 포함한 전기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 채택이 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 체인들의 어떤 성장성이 각형이나 파우치 업체를 대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관련 밸류 체인들 업체들의 수혜가 나왔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국내에도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야기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또 이게 오늘 이제 호재로 또 작용한 것 이게 같습니다. 원통형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이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 아무튼 이제 그 위쪽에 루머라 돼 있으면서 이렇게 쭉 영어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GM이 이제 아마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셀을 세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내에도 관련된 밸류 체인의 호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에서 또 리포팅이 나왔는데 아마 유럽 내에서 본다면 배터리 점유율이 국내 3사가 63% 정도 수준인데 유럽 내에서 CATL이 30%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63% 정도의 국내 셀 3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현 수준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배터리 셀 업체 중에 현재 폴란드에 약 70기가와트 캐파를 보유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 공도가 가장 클 걸로 키움증권은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유럽도 원자재법이라 해가지고 유럽의 자체 IRA 법안 비슷한 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 현지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또 리포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면은 폴란드 쪽에 두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헝가리 쪽에 예정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스페인 쪽에 예정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폴란드에 예정하고 있는 SKC 그다음에 헝가리 쪽에 예정하고 있는 동아기업 이런 관련된 종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리포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보이는 유럽 쪽의 EV 쪽의 판매량인데요. 상당히 견조하게 다시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작년 3분기가 굉장히 주춤했었습니다. 여름 지나면서 상당히 주춤했었는데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수요가 이제 확실히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의 수요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LF 관련된 이슈를 이제 리포팅을 하면서 테슬라 가격인하의 최대 대표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LF가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왜? 왜냐하면 LF 쪽의 대부분 매출이 80% 대부분이 정도가?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죠. 예. 매출의 한 80% 가까이가 테슬라의 향입니다. 예, 그래서 예. 테슬라 쪽이 물량이 많이 팔리면 가격이 싸더라도 물량이 많이 나가면 LF가 수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대번 이제 좀 눈에 들어오겠죠. LF가 2024년 기준으로 PER이 12배 정도 수준이다. 하나증권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고사 대비해서 PER 밸류를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LF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 평균 2024년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 지금 LF가 극단적으로 11배 정도까지 수준이 떨어져 있다. 24년 기준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NLF가 극단적인 저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NLF가 어쨌든 테슬라 쪽이 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좀 올라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이 높아진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요, 우리가 LG노텍 네. 예전에 애플 향 매출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을 좋을 때 같이 막 좋고 그랬는데 애플이 좋아도 LG노텍은 조금만 안 좋으면 바로 고꾸라지고 했던 것처럼 LNF도 그 테슬라가 약간 네.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이제 매출이 한 군데 많이 쏠려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오를 리스크로. 때는 또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또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여튼 최근에 작년 12월 뭐 연말쯤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NF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가 나오고 수요가 좀 견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NF가 좀 견조하게 받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싸게 거래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소재주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밸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관련된 뭐 악재 이런 부분들이 좀 규제가 완화됐다. 이렇게 되면서 또 오늘 거의 13% 이상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또 비싸다고 해서 또 주가가 안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두루두루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고요.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 좀 이렇게 추정치가 나왔는데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분기별 실적 추이거든요. 뭐 녹색이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당 규모인데요. 대부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4분기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익은 약간 컨센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출하량. 이게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보면서 출하량이 꺾이지 않으면 매출이 꺾이지 않으면 주가는 좀 더 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본표는 그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아무튼 집안 보면은 올해도 아마 캠5N 관련된 가동이 풀 반영되고 그다음 캠7 양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폭발적인 외형 성장도 올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외형 성장이 얼마나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이거 부분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률이 빠지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포커싱이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캔세븐은 뭐 이건 출시하는 어떤 뭐 무슨 형태 뭐 이런 것 예, 따라서 새로운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뭐 버전. 캐니까 원통해서 뭔가 뭐 버전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는 그 다음 버전 네,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숫자가 아마 제품을 들어가는 말하는 모양이죠. 예.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연관해서 자동차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있었죠. 네, 자동차도 슬금슬금 오르더니 갑자기 오장에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네. 사실 뭐 상당히 좀 오랜만에 자동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부분들은 뭐 그냥 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매출액 관련된 부분들 표를 좀 띄워주시면 매출액 부분은 142조를 넘어섰고요. 전년비 21% 정도 올라왔고 영업이익은 9조 8천억대. 근데 4분기만 놓고 보면은 매출액은 38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4% 그리고 영업이익은 아마 3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3조가 안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본 것 같고요. 가이던스가 제시된 가장 최상단이 3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좀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액 주요 증감 사유를 먼저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물량 증가나 믹스 개선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환율 효과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주요 사유를 보면은 매출액이 증감된 게 7,498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환율이 2,780억 정도가 이제 애드업이 된 거고요. 물량 증가도 많이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영업이익 주요 증감 사유 분석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증감 사유를 좀 띄워주시죠. 이거 말고요. 그 앞단에 이 띄워주시면 이 영업이익 증감 사유는 2021년 4분기보다 2022년 4분기가 1,829억이 늘었는데 환율이 1,722억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출 볼륨은 분명히 이제 물량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기여를 하긴 했지만은 영업이익 증가의 대부분은 환율 효과입니다. 올해 1분기는 확 떨어질 수 있겠네요. 한 20-30%.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이 상당히 좋아진 건 뭐 사상 최대치가 맞는데 일부에서는 뭐 주가 부분 관련해서 약간 영업이익단에서는 환율 효과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보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이어진 내용은 뭐냐면은 아마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소각 결정이 나온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각. 자사주 소각. 네네네. 네. 그래서 현대차 발행 물량 대비 1% 정도의 주식 소각이었고요. 자사주 소각은 2001년 그리고 2004년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네 번째로 소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뒷받침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당 부분도 보면은 보통주 한 주당 6,000원, 시가 배당률 3.8% 그리고 여러 부분 시가 배당률 7.6%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배당도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당이 좀 강화된 부분들이 또 실적을 뒷받침 주면서 오늘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올랐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 또 이야기된 건 아니고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죠. 이게 해외 쪽에서 나온 표인데요. 이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부분인데 1월 달에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예상한 어떤 그 리포팅이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발췌를 좀 해왔는데 BOA에 따르면은 1월 달에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 3총사가 대부분 다 계속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입니다. 지금 약간 붉게 표시된 부분이 재패니즈 이렇게 나오죠. 그쪽은 마이너스 성장이 보이죠. 그 가운데 계속 성장 중인 현대 기아차가 보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상당히 성장폭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브랜드가 상당히 성장을 1월 달에 하고 있다 보이고요. 그 시장 전체 8% 성장을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 아마 이 BOA 관련된 리포팅이 또 한국 그 브랜드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오늘은 힘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현대차 관련된 수급 상황입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줄줄줄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줄들이. 이게 뭐냐면은 이유가 있지만 기관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기관의 연기금 합산 5년 누적 수급인데요. 이게 각각 바닥권까지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빈집이라는 거죠. 거의 다 비었다는 겁니다. 국내 기관들. 그래서 이제 좀 채워야 되겠네. 그렇죠. 수급 바닥인데 만약에 뭐 수급 바닥에 갔던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안 좋게 봤다든지 이유가 있었는데 주가가 막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빈집을 채워내야 될 수급적인 의견도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오늘 회자가 좀 된 부분도 아마 오늘 강세 요인으로 일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따라서 주가 오르면 안 좋게 보면 또 공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빈집이 많이 생긴 부분에서 수급이 채워지면 주가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수급적인 여건도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자사주 소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좀 그래도 조금은 뿌듯함을 좀 느낍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비롯해서 뭐 다른 여러 컨텐츠에서도 뭐 다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그 자사주 이거 소각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을 좀 더 우선시하는 이런 모습을 좀 경영자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프로님의 그 입김 뭔가 통했다. 꼭 정프로라고 뭐 지칭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여튼 진짜로 이거는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이 주주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던 그 효과가 서서히 이제 우리 기업 왜냐면 이제 우리 그전에 기업들이 알아서 막 자사주 소각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좀 기업 문화도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닌가. 조금은 프라이드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더 해야 돼요. 더 해야죠. 더 해야 돼. 미국 보면은 되게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맨날. 거 보면은 우리도 이제 주주 하나원책 굉장히 많이 좀 네. 활발하게 펼쳐지는 기업들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이제 주주분들이 워낙 또 예전과 달리 또 목소리도 내시고 또 현명해지신 분들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뭐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는 사실 4분기에는 좋았지만 뭐 올해 지난 주가를 좀 하락하게 만들었던 게 올해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네. 네. 근데 이게 4분기 실적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환율 효과도 배가가 됐는데 이제 수급이 또 비었다고 해서 마냥 좋게 볼 수가 있을지. 있을까 걱정이 좀 있으시군요. 샀어요? 아니요, 저는 개별 종목 잘 안 네. 사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급으로만 보면 사실 이제 들어가도 비긴 괜찮을 했는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올해 어쨌든 경기 침체도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수요가 이렇게 늘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요. 자동차 주식 갈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뭐 단기적인 재고는 뭐 좀 그 글로벌 평균 대비 현대기아가 낮다고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언급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기 수요가 많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중복 수요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A라는 차량을 모델을 사고 싶은데 너무 안 오니까 B, C, D 이 차량에 대해서 수요를 걸어놓고 그다음에 A 사양이 생각보다 빨리 오면 B, C, D 관련된 수요를 이제
취소시키는 뭐 그런 수요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견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수요에 대한 이슈는 좀 있는 것 같고요. 환율 효과가 또 컸다는 점에서는 내년에 이제 환율이 좀 이렇게 바뀌면 이제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똑같이 좋아지나 이런 부분도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전기차 쪽에서 MS가 올라온지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전기차 쪽에서 MS가 안 올라오면은 아마 밸류를 좀 더 높이기가 좀 만만치 않은 구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뭐 방송 중에 뭐 캠7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모델이 아니고 공장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죠. 공장입니다, 공장. 라인. 예, 라인입니다, 라인.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리튬 이야기, 뭐 수소 얘기 뭐 많네요 오늘 다 네. 연관해서. 네, 이거는 이제 약간 테마주인 것 같은데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소금 호수 이 염호조 개발 프로젝트에 5억 2천만 달러, 6,400억 원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리튬 관련주에 약간 테마성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실제 2024년까지 약 5만 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하면서 국내 배터리 제휴사 등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국내 기업들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결국 미래나노텍, 포스코케미칼, 뭐 하이드로리튬, 세비캠, 금양, 강원에너지 등의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소. 네, 수소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테마성인데요. 그 UAE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했던 원희룡 국토경부 장관이 이제 48건에 이르는 다각면의 어떤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결국은 건설 인프라, 에너지, 원전, 방산, 패키지 수주의 기반이 이제 마련됐는데 아마 이제 UAE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과 3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협력하는 한 단계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됐고 도시 내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UAE 주요 도시에 한국의 수소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라고 아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E 내의 어떤 실증 부지가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밝히면서 좀 구체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급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수소 관련주가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뭐 풍국주정이나 뭐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 TSMC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도입에 나서고 있고요. EUV 장비를 구현하는 핵심 소재로 탄산가스가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종목이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방산주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뭐 방산주 급등했는데 특히 현대로템 주가가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발표된 현대차 실적 중에 기타 부분에서 현대로템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추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실적 발표 중에 기타 부분에 현대로템에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좀 기타 부분에서 상당히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걸로 여겨지면서 현대로템 주가가 좋았고요. 폴란드와 계약되었던 1차 물량 중에 작년 하반기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4문이 인도되면서 매출 인식과 관련 마진이 시장 예치 상회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는 것 같고 현대로템 실적은 1월 30일 발표됩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별 이익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폴란드 K2 전차의 정확한 수익성 추정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4분기 실적 반영되는 K9 자주포 마진이 K2 전차와 비슷할 것으로 시장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각사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올해 매출 인식되는 물량의 예상 이익을 시장에서는 좀 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집에서 난방 많이 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도시가스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엄청나게 추워서요. 뭐 일부 지금 뉴스를 보면은 뭐 난방비가 엄청나게 뭐 아파트에서 네. 많이 나왔던 뉴스들이 꽤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한 2-30만 원씩 더 나오는 가정도 있대요. 네, 뭐 그런 것 2배, 같습니다. 3배 뭐 이렇게 나오는 집도 있다고. 물론 네. 이제 표면으로 느끼는 거랑 이제 실제 얼마 올랐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다는 뭐 세대가 좀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주택용 열요금은 메가칼로리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8%와 38.4% 상승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대비 36.2% 그리고 지역 난방비가 34% 인상됐는데 LNG 값 상승 때문에 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2021년 1조 8천억에서 지난해 8조 8천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26년까지 미수금 완전 해소를 위해서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지금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아마 2분기에도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앞서 기재부에서는 서민 가계 부담을 우려해서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하긴 했지만은 아마 2분기부터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도시가스 관련주가 이제 움직였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가스공사 미수금 해소를 위해서 올해 메가줄 이게 가스 사용 열량 단위입니다. 메가줄 단위당 최소 8.4원에서 10.4원 정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관련된 도시가스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좀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히트텍 입고 있어야죠. 네, 따뜻하게 뽀글이 입고 있고요. 히트텍 안 돼. 히트텍. 왜요? 히트텍 저 유니클로 아니에요? 그냥 약간 그것도 대명사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복. 예, 아, 죄송합니다. 보통 명사로 갑니까? 네, 내복. 내복을 갑니다. 내복을 입시고 빨간 내복 있잖아요, 우리. 네. 굳이 빨간색이 아니어도 아, 쌍방울도 좀 걱정이네. 왜요? 백양으로 갑시다. 백양. 쌍방울도 일본 브랜드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갖고 그분. 예. 예, 백양 BYC로 한번 네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온열 매트 같은 거 쓰는 것도 괜찮아요. 온열 매트? 예. 전기 많이 들잖아요. 그래요? 온수 매트도 있고 전기 많이 들잖아요. 그 좀 별로 안 듭니다. 저는 아. 그 의료용 전기 매트 딱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의료용? 그거로 그걸 전기 어깨를 지지고 자잖아요. 네. 잠이 그렇게 잘 옵니다. 어깨를 지진다고? 네, 애기 할머니 지져야지 표현 아니에요? 안 돼요. 지진다는 거는? 지져야지 아니, 잠이 오더라고요. 사람 몸을 왜 지져? 뜨끈하게 지지면 아랫목처럼. 예, 여러분. 아니 그 마찰이 참 좋습니다. 마찰. 이렇게요.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추워가지고. 이게 이제 상대가 있으면 더 좋죠.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비비세요? 누구? 저는 이제 고양이와 이제 비비고 아, 고양이 키우세요? 아 고양이 있습니다. 오. 고양이 뜨뜻합니다. 아주 털이 그냥 북실북실해갖고 오. 개 비비고 자면 뭐 웬만한 보일러 한 2시간 튼 거보다 나아요. 고양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아 고양이가 뭐 털 많이 빠져서 그렇지 뭐 나머지는 아니, 고양이가 이렇게 저를- 막 사람이 이렇게 부비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 하도 당해서 이제 안 그러면 밥을 안 주니까. 학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다음 어떤 원격 진료. 네. 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의대 정원 확대나 뭐 필수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아마 이 부분에서 4대 뭐 중점 사안 주제가 논의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바가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 관련된 이 사안이 중점 논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게 알려지면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이 좀 올랐고요.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원격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 나우는 김상원 전 그 네이버 대표 그리고 여민수 전 카카오 대표를 사회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게 두 사람이 거기에 조인을 했다면 닥터 나우의 이 부분의 원격 의료 제도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브케어나 뭐 이지케어텍, 인피니스 헬스케어 등등 이렇게 좀 관련된 원격 진료 테마가 상승했는데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비대면 진료 스마트 TV를 출시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1월에 그 CES 쪽에서 이제 국내 비대면 진료 업체 굿닥 그리고 미국의 원격 의료 업체인 헬스탭과 협업하면서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보이면서 굿닥 같은 경우가 이제 케어랩스 자회사로 주목이 되면서 케어랩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오늘 원격 진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관해서 네, 스마트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스마트홈 그 관련된 전용 저가형 아이패드를 개발 중으로 전해졌고요. 제품은 온도 조절 장치나 조명 등을 제어하거나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은 지난 18일 그 스마트홈 스피커인 홈팟 2세대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홈 관련된 제품을 계속적으로 내놓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아마 이번 CES 2023에서 스마트홈 디바이스인 스마트띵스 스테이션 25일 국내 출시했고요. 네. LG전자도 가전제어 플랫폼 관련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홈 네트워크 관련된 테마가 오늘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 애플의 협력 공급사인 그 더그전자도 시장에서 공급이 됐다, 부각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집에 마치 그 아파트 가면 무슨 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차량이 벽에 도착했습니다. 뭐 부착해 갖고 네. 이렇게 화상 통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거죠. 네, 뭔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지금도 보면 그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커튼도 뭐 되고 뭐 되는 거 터지고 이렇게 같잖아요. 하더라고요. 요건 안 될 것 같아. 요거는 이거 안 이런 왜요? 거는 가정 불화를 좀 야기할 수 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 막 집에서 막 화상 통화를 많이 시도하실 거 아닙니까 이러면. 화상 통화요? 예. 이거는 나는 아니 뭐 이렇게 안 좋은 뭔가 상황 아니, 꼭 속에 많이 그렇지 않더라도 놓여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어떤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된다. 믿음으로 프라이버시로 가야지. 아, 이거 지금 화상 통화 네.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한 불편함. 아니요, 근데 저는 뭐 너무 좋죠. 지금 너무 해외에 좋지만 계신 분하고 되게 많이 하실 저는 거 화상 통화 아닙니까? 하루에 서너 번씩 매일 하는데. 하루에 서너 번씩.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통화하면 되는데. 아내분이 늘 아이고 이 화상아 이렇게 이제 부르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닙니까? 예.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퇴근할 때 하고 뭐 집에 안 여러 번 한 서너 들어가시는 번 건 합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예. 늘 화상으로만 만나시고 집에는 안 들어가시고 그건 사이버. 아닙니다. 예. 사이버라고. 예전에 제가 그 앱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거요? 여보 미안해라는 그 앱을 만들어 갖고 네. 이제 그 화상 통화를 딱 하면 제 얼굴만 딱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배경 안 배경은 나오네? 사무실 아. 이거 선택 가능한 거죠. 아. 사무실 배경, 기차 배경 뭐 이런 거 다 가능한 걸로 해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가 이제 우리 부제거든요. 그런 앱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워낙 이제 저 반대 여론이 좀 높아서 참 성공 가정적인 못했습니다. 분이 네. 어떻게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자꾸 돌아가시는지 이제 참 그런 신기하네요. 분들도 사회에 또 극소수 있으니까 네, 저는 네. 아니지만 네, 네. 극소수 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네. 여보 미안해 앱이 참 여보 미안해. 아니 뭐 미안할 짓을 하지 말면 되잖아요. 에헤이 사람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면 그게 사람이요. 그럼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어허. 당당하게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예. 아유, 그래서 저런 저는, 분이랑 결혼해야 합니다. 여보 미안해 네. 앱을 한번 꼭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의 평화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댓글에 우리 박 부장님이 뭔가 시술 뭐 하나 새로 하셨냐고 뭐 이런 댓글도 좀 있던데 뭔가 외모가 달라지셨나요? 또 뭘- 네, 아닙니까? 제가 12월 30일 마지막 날에 이제 눈썹 시술을 했고요. 이제 한 달째니까 이제 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아, 있어요. 잘 그거 잡고 있는 말고는 중이에요? 다른 거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 리터치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한 달 만에 리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할 겁니다. 화장품 미용기기 얘기해서 네. 생각났어요. 뭐 이 표를 그냥 띄워주십시오. 그 화장품과 미용기기 관련된 부분은 상상인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조 확대 때문에 실적 성장세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요. 표를 띄워주시면은 위에 보시면 작년에 업체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보면은 사실 뭐 아모레 라인이라든지 코스맥스나 이쪽이 상당히 안 좋았죠. 콜마가 그나마 좀 선방했고요.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매경 산업이 조금 어느 정도 버텼고, 그다음에 클리오가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만 본다면 전반적으로 업체별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이 몇몇 종목을 빼고는 굉장히 안 좋았다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쪽에 2023년 업체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보면 이 상상인증권에서 추정한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좀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튀어오릅니다. 아모레 쪽이라든지 코스맥스나 그다음에 콜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화장품 시장은 전년 대비 13% 올해 성장하면서 아마 GDP 성장률 4.4% 크게 상회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국내 화장품 수출 내에서 미국향 수출 비중입니다. 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좀 안 좋은데 미국이 메이크업 해주고 있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국내 화장품 수출 내에서 일본향 매출 추인데요. 일본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일본 쪽에서 수입 화장품 중에 1등이 한국 제품이라고 해요. 수입품 중에서는. 예, 그래서 일본 쪽의 반응이 상당히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되는 것 같고 30일부터 이제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 미용기기 그러니까 뭐 피부 관련된 뭐 아마 케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마 색조 화장 이쪽으로 좀 많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네. 뭐 미용기기라든지 색조 쪽도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풍력이라든지 애플페이 관련 테마들도 좀 오늘 움직임이 네. 좋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시황을 좀 정리하고 네. 또 내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강박 브라더스의 날이죠. 네. 재밌는 거 맞죠? 정말 재밌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거 맞죠? 종프님 넘어가실 겁니다 아마. 안 보셨죠? 네, 저는 네. 또 괜히 혹시 부담되실까봐 네. 일부러 또 제가 피해드렸죠. 하여튼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큰 즐거움, 투자에 또 여러 좋은 정보들 잘 좀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